맑은 하늘이 아름답게만 보이지 않는 10월 13일 서정욱의 뉴스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보궐선거의 결과, 그리고 어제 갑작스러운 김용호 부장의 사망 소식, 그리고 재판을 막 나가고 있는 이재명의 재판 소식 등 정말 답답한 상황이 우리 우파 진영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국감 당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을 위협한 사건부터 우리 한번 알아보고 오늘 뉴스 라이브 여러분의 심정과 저희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서정욱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타워팰리스에 정말 한동훈 장관한테 테러 정도의 위협을 갖고 있는 뭐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가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세 번째입니다. 네, 한동훈 장관에 대한 테러가 세 번째인데 이제 어제는 아마 새벽 3시에 우리가 이제 타워 팰리스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보안이 네, 가장 이게 확실하게 안전한 지역 아닙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비상 계단이나 네, 한번 이제 새벽에 들어와 가지고요 흉기하고 그다음에 불 붙일 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이제 도구 이걸 이게 놓고 간 거죠. 네, 저는 비록 흉기를 놓고만 갔지만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이게 가족들은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이게 마주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밤에 노다 보면 집 앞에까지 이게 와서 흉기를 놓는다. 이거는 이게 그냥 확실하게 저는 공갈 협박이고요. 이런 게 바로 우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이런 데 정치 테러입니다. 네, 이런 데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용의 원칙으로 네. 엄벌,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에 쳐야 된다. 엄벌에 이래 쳐야 봅니다. 됩니다. 아, 너무 맞는 말씀이고요. 타워팰리스는 반드시 들어가면 이제 예. 사인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서 그 비상계단, 그 비상 엘리베이터를 열어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미 그럼 누군가가 타워팰리스 내부에 그걸 알려줬던 뭔가가 하는 자들도 같이 처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마 이제 거기에 내부에 네. 공범이 있는지 네. 지금 이제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이러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이제 체포를 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내 외부에 공모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자들도 이제 철저하게 발본색원 뿌리 뽑아야 되고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게 이번에는 누가인지 또 잡아봐야 되지만 기존에도 이제 더 탐사가 이제 두 번이나 한동훈 장관을 이제 위협한 네. 이런 게 있었어요. 첫째는요, 언제냐면 이제 2022년 작년에 8월부터 한 달 동안 한동훈 장관의 차량을 미행을 한 거죠. 한 달 동안 이게 더 탐사 이걸 이게 몰래 미행을 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상해서 친구애가 이제 잡았는데 자기는 이게 취재 어쩌고 저쩌고 떠들지만 아니 어느 언론 대형 언론에서 이제 미행을 하면서 취재하는 언론사가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거야말로 이게 명백한 스토커. 우리 스토커 처벌법 있잖아요. 네. 다 신설됐거든요. 이것도 이제 처벌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건이 더 있어요. 한 건요. 더 심한 게 작년 11월 27일 2022년 11월 27일 이때 더 탐사 기자요. 네. 직원이 5명이 한동훈 장관이 없는데 그때 부인하고 애만 있었거든요. 아. 그 집에 이것도 무단 침입해가지고 현관 앞에 가서 위협을 하고 생중계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소포한 거 누가 보냈나 확인도 다 하고요. 엄청나게 위협을 가한 겁니다. 네. 이거는 명백하게 주거 침입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걸 이렇게 고소했는데 아직까지 멀쩡하게 더 탐사가 방송하고 있으니 좀 이제 경찰이나 제대로 수사해서 네. 빨리 이게 엄벌에 쳐야 된다. 이런 봅니다. 아니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집에도 이렇게 하는 이런 자들이 정말 국민들은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이재명 쪽에서 사람 보내서 독침 나서 죽일 것 같아가지고 항상 CCTV 있는 곳만 다닙니다. 정말 무서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게 더 탐사가요. 네. 그때 한동훈 집 장관이 무단 침입했잖아.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100m 이내 한동훈 장관 100m 이내 접근 금지 이런 이제 판결까지 났습니다. 네. 야, 정말 이게 더 탐사 자기들에게 자기들이 좀 필요하면 언론사를 했다가 또 이게 불리하면 우리 언론도 아닌데 왜 하느냐 우리는 유튜브다 나쁘다. 이랬다가 네. 진짜 이게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들이 없어요. 이 지금 제가 더 탐사에 들어가 보니 네. 등장인물 5명 있더라고. 이름 대표 최영민 최영민, 그다음에 강진구 강진구, 네. 그다음에 박대용 박대용, 권지연 관지연, 김시몬 김씨. 이런 게 쓰레기 양아치만도 못한 놈들
이 자들이 이게 한동훈 장관 미행을 하고 그다음에 무단 침입해서 네. 생중계하면서 위협을 하고 네. 이런 이게 테러 행위를 일삼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더 탐사가 원래는 이제 열린 공감 TV하고 있었거든요. 거기 정천수 뭐 서로 돈 문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독립한 게 더 탐사입니다. 네. 한 구독자 한 60만 되는데 정말 이게 그 사회 흉기입니다. 사회 흉기예요. 진짜 완전히 흉기죠. 가짜뉴스 공장입니다. 네. 지금 이거 외에도 이게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디 술집에 가가지고 네. 아니 동백 아가씨를 불렀다. 술을 먹다. 이걸 김의겸이 아우. 완전히 흑색 사기꾼 네. 김의겸하고 이게 그 협업을 한 네. 이게 더 탐사입니다. 잡아 쳐넣어야 저는 돼요. 이번에 그 한동훈 장관 테러 이게 협박이요. 네. 정말 이게 그 한 번의 우연이 아니고 네. 좌파들이 집요하게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게 진짜 사고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이게 전조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경찰이나 제대로 그 수사에서 뿌리 뽑아야 되고 네. 한동훈 장관 경호 문제 네. 이 부분도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된다 말이에요. 맞습니다. 진짜 저 악인 더탐사 플러스 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이런 자들 빨리 감옥에 쳐 넣어야 이번 총선 시스템 그때부터 저는 시작된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유, 너무 그런 정말 갑자기 급 소식이었지만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지금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선거법 재판 무단 불출석을 했고 강규태, 이재명 짜고 치는 고스톱. 이제는 너무 갖다 대놓고 판사가 이 정도로 무너졌는지 모르겠어요. 변호사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오늘요. 네. 오늘 이제 공직선거법 재판 날이에요. 네. 근데 오늘 전에 이미 단식 쇼, 네. 단식 호소인, 호소인. 단식한다고 이게 두 번이나 연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래간만에 재판이 잡혔는데 네. 이 이재명이 이자가 이제 그 무단으로 불출석을 한 거예요. 네. 무단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법에 보면요. 피고인의 출석은 권리이면서 의무입니다. 네. 이 말은 이게 피고인의 출석은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은 피고인이 안 오면 재판을 원칙은 못 하는 거예요. 네. 뭐 500만 원 이하나 간단한 사건을 할 수 있는데 이재명 건은 중대한 사건이잖아, 선거법. 따라서 이게 이재명이가 무단 안 오니까 재판을 오늘 진행을 못 한 거죠. 네. 권리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판사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러는 거는요. 판사가 이게 너무 물러요. 강규태. 일반적으로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가 없이 보통은 이제 그 두 번 정도 안 오면 네. 어떻게 하냐면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구속합니다. 재판할 때 판사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불구속 사건에. 피고인 무단으로 이게 그 안 놓으면 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니까 꼭 와야 됩니다. 네. 항상 이 말을 해. 네. 지금 이게 이재명이가 실질은 세 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단식할 때 연계해 준 것도 문제인데 일단 이게 그 이번에는 뭐 판사도 무단으로 한 번을 이렇게 불출석이라고 했지만 네. 저는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그 두 번 이상 안 놓으면 이게 구속이 됩니다. 이재명이도 이게 지금 실질은 저는 세 번째 안 놓았다. 왜 단식 쇼는 지 책임이 꼭 정당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이렇게 보이고 그럼 판사가 그때도 이렇게 경고했어야죠. 단식 쇼도 불출석으로 처리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강규태가 잘못한 거단 말이에요. 네. 첫째.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그래도 이게 또 2주 뒤에 잡아요. 이게 저는 판사하고 이재명이하고 짜고 치는 게 아니면 이럴 수가 없어요. 이제 막 나가. 왜 그러냐면 이게 선거법은 네. 반드시 이게 6개월 내에 1심을 끝내라. 이게 법에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가행 규정으로. 네. 자, 그렇다면 강규태 일주일에 두세 번 해야지 왜 2주에 한 번 하냐 말이에요. 지금 이게 몇 주 동안 재판 못 했냐고 6주야 6주. 끌어주는 것도 진짜. 이게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야, 저는 이게 오늘 안 넣었으면 일방적으로 진행해도 되거든요. 네. 그 판사의 재량입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의견을 안 넣으면 판사가 일방적으로 재판 진행해도 돼요. 네. 그리고 이재명한테 불리하게 재판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판사가 그냥 한 번 불출석으로 처리해버리고 그리고 이게 재판을 또 이게 2주 뒤로 잡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게 2주 뒤에 또 국감할 거 아니에요. 또 국감하면 또 안 놓으면 그러면 이게 재판이 지금 1년 됐는데 기소 제기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저는 야 이런 재판을 이게 법치로 오면 처음 봅니다. 처음 봅니다. 진짜 이 이재명의 오만과 재판부의 오만이 진짜 갈수록 국민들은 이 점입 가경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문제는요. 네네. 이재명 이자가 얼마나 진짜 당군 일의 최대 거짓말쟁이 맞더라고. 이번에 판사까지 또 거짓말해. 자기가 오늘 왜 못 논했더니 네. 국감 때문에 못 놉니다. 아이고 언제 근데 국감에 또 갔더니 없어. 몸이 아파 못 놉니다. 국감장에도 없어요. 아 진짜. 야 이재명 너 한번 생각해봐. 정말 옛날에 영장 때 10시간 동안 그때는 급하니까 검사하고 싸웠잖아. 네. 10시간 넘게. 그리고 이제 대장동 위례 FC에 그때 재판 연기해달라고 판사가 안 해줬죠. 네. 그건 너 나갔잖아. 오전에 물론 80분 하다가 국회로 갔지만 나가긴 나갔잖아. 그러고 너 강서구에 지원 유치까지 갔잖아. 다른 거 다 하면서 오늘 이게 무단 불출석하고 국회 간다 해놓고 국회는 또 이게 몸이 아파 단식 때문에 못 간다. 네. 아니 다른 거 다 하면서 재판만 못 받겠다. 이게 얼마나 저는 거짓말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그리고 이게 우리 법치를 조롱하는 네. 이런 게 행위인가. 네. 이런 이제 정말 심각한 우려가 듭니다. 정말 심각하고요. 우리 이재명의 그 별명이 막산이잖아요. 정말 이 모든 곳곳에서 국회에서 또 이 모든 재판부에서 정말 이 막살아온 습관이 탁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강규태 판사한테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경고하지만 네. 이렇게 저는 이재명하고 이게 도저히 묵시적으로 짜고 안 치면요. 이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저번에 단식한다고 2번, 이번에 무단 1번. 그러고도 이게 1회 불출석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에 한 번 2회 이상이니까 네. 또 안 넣으면 또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이것도 이게 문제고 네. 재판도 이게 끝까지 나는 이게 2주에 한 번씩 하겠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오늘이 12차입니다. 공판. 네. 근데 이거 기소한 게 1년이 훨씬 넘었어요. 이미 대법원까지 나와도 시원찮은데 안 노는 게 결국 이재명이는요. 네. 이 재판이 1심이 너도 1심마도 타격이 크잖아. 100만 원이 넘으면 434억을 토해내고 그다음에 이거 당대표 배지 다 날라가고 네. 이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총선 이후로 한번 이게 미루보자. 네. 이런 이게 전략에 강규태가 완전히 저 동조해서 공모했다. 이자가 이게 전라도 해남 출신의 정말 이게 김명수의 거의 뭐 수석 에이스 아닙니까? 네. 그 33부의 김동연도 마찬가지고요. 그 더하죠. 그런 운동권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재판부가 이재명하고 놀아나가 공모해서 재판을 완전히 무산시키는 이런 게 반법치 행태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아, 정말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2023년인데 이렇게 재판부와 이런 국회의원들이 이제 창피를 전혀 모르는 양심조차 일말의 양심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이재명의 행태를 보고 있는 이걸 보면서 이게 제가 네. 다시 이번에 대법원장 부결 있잖아요. 네. 이게 완전히 이재명의 의도가 딱 드러나잖아요. 네. 만약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됐다. 그러면 이게 판사 이런 행태를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바로 이제 대법원에서 경고나 인사조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짜고 폈네요. 대법원에 공세 아무도 없잖아요. 네. 대법관이 없잖아요. 원장이. 이렇게 비어있으니까 아무도 타치 안 하는 거예요. 와. 그리고 원래 이런 재판 지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정중 이자가 해야 되는데 이자가 김명수가 임명했거든요. 원래 이게 2등밖에 못했는데 판사 투표에 그걸 김명수가 자기 사람이라고 이게 김정중을 임명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정중도 눈치 본다고 재판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못하니 네. 지금 이게 판사가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때려봅니다. 아, 정말 점점 알수록 더 답답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사실 정치에 이제 관심을 안 갖고 싶다. 도대체 이재명 감옥 가면 그날부터 뉴스 보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많이 답답한데요. 박미영님, 변호사님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우리 또 이재학님, 이재명은 다음 대선 때까지 버티며 재판 끌기 작전을 언제까지 하는지 국민이 지켜봅시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지금 라이브 현장에 사실은, 와 계신 많은 분들이 계세요. 좀, 박수로 여러분들 계신 걸 좀, 저희가 처음 이슈부터 좀 너무 진지한 이슈여서 같이 계신 거를 소개를 못 했는데요. 또, 황교안 전 대표님, 또 사모님, 최지영 사모님이 저희 방문해 주셨어요. 얼굴은 나오진 않으시지만,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힘을 내서 이런 거악들과 싸우는데 모두가 힘을 좀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황교안 대표님은 이제 저 네. 사법연수원 때 네. 교수로 계셨고요. 네. 제가 보기 정치인 중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 순수한, 네. 정직한,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재명과 가장 거리가 먼, 이재명하고 가장 서럽지 않은 이런 정치인. 아니요. 이재명처럼 해야지 좀 이게 지금 네. 잘 됐을 텐데 네. 너무 순수하고 너무 순수하시죠. 솔직하고 정직하고 네. 그때 단식도 그렇잖아요. 아우, 이재명처럼 진짜 좀 이게 굶었어요. 먹어가면서 진짜 좀 굶었어요. 해서 막 이게 24일하고도 멀쩡하잖아요. 네. 근데 8일 만에 그때 저 유재인 단식 현장에 3번이나 갔거든요. 네네. 8일 만에 그냥 실려갔는데 조금만 늦었으면 진짜 이게 위험했습니다. 맞습니다. 단식도 거짓말로 이게 밥도 못 먹는 물도 안 드시는 거예요. 잘. 진짜, 정말로 네. 이게 황교안 대표님은 이렇게 진정성 있게 하는데 이재명이는 이게 이런 식으로 우롱하는 가장 이재명과 다른 정치인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황교안 대표님 그때 그렇게 단식했으면 지금 3년도 하셨어요. 이재명처럼 했으면 진짜. 아유 어쨌든 정말 각 영역에서 또 싸우고 계신데 선관위 관련해서 지금 이제 조금씩 밝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 또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교안 장로님 이렇게 해주신 분도 있고 또 최미사님이 결국 황교안의 부정선거 맞았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때가 옵니다. 너무 오래 걸렸지만 여러분들 하나씩 우리의 때가 오니까요. 우리가 관심을 사실 놓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